반가워요. 네, 여기 부끄러워갖고 지금 화면에 안 나오고 여기 숨은 거 알지? 자, 보겠습니다. 기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 2차 곡선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요? 정의요, 정의. 정의만 계속 생각하시면 돼요. 간단하게만 복습 한번 해봅시다. 포물선이 있어요, 포물선. 포물선은 뭐하고 뭐로 구성돼? 이거 까먹었을 수 있어요. 직선과 점. 오케이? 그래서 어떤 애들을 다 모아놓는 거야? 점에서부터의 거리하고 직선까지 거리가 다 같은 애들. 그래서 여기 이제 가운데 점이 하나가 있을 거고, 뭐 이쯤에 점이 하나 있어서 여기는 이 점까지의 거리하고 이 직선까지 이르는 거리를 계산을 해봤더니 같은 거야.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갖다가 모아봤더니 뭐가 되는 거다? 포물선이 되는 거다. 그리고 이 포물선이 뭘 갖게 되냐면요. 이제 여기가 X축이고 요렇게가 Y축이고 그래서 이렇게 축이 주어져 있는 상태에서 여기는 이 초점의 좌표가 P,0이고 그 다음에 여기는 이 직선, 준선이 X = P라면 이 녀석이 Y제곱 = 4PX라는 포물선의 방정식을 갖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 비슷하게 생긴 대로 X제곱 = 4PY가 하나 있었죠. 맞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뭐가 있었냐면 타원이 있었는데 타원은 뭐가 필요해? 점이 두 개 필요하죠. 맞습니까? 그래서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게 선생님 고등학교 3학년 때 담임 선생님이 있는데 막대기에다가 실을 양쪽 끝에다가 매달아 오더니 왔다리 갔다리 하는 그런 행동들을 했다. 근데 그것이 타원의 정의에 의해서 그림을 그리는 과정이었다. 맞죠? 그래서 타원은 뭐가 필요하냐면 점이 두 개가 필요하고 그 두 개의 점에서 이르는 거리의 합이 같은 거야. 이렇게. 그래서 여기가 F', 그 다음에 여기가 F. 이렇게 초점 두 개가 있고 타원위의 임의의 점에 대하여 선분 PF하고 그 다음에 선분 PF'하고 이렇게 갖다가 더한 게 같은데 그것이 뭘로 같은 거냐면 이렇게 Y축이고 여기가 A, 여기가 B, 여기가 C, 여기가 D. 타원의 꼭지점을 이제 선정을 해놨을 때 얘가 사실은 뭐랑 똑같은 거냐면 선분 AC의 길이랑 똑같았었죠. 그래서 선분 AC의 길이를 우리가 뭐라고 불렀어? 장축이라고 불렀죠. 그 다음에 좌표가 이게 X축이고 여기가 Y축일 때 A, A, B, B 이렇게 X하고 Y의 좌표들이 주어져 있고 그 다음에 이 점의 좌표가 C,0 그 다음에 C,0라고 있을 때 이 타원의 방정식이 어떻게 생긴 거였냐면 A제곱분의 X제곱 더하기 B제곱분의 Y제곱 = 1이라고 하는 타원의 방정식이 있었고 그리고 C의 제곱이라고 하는 것은 A제곱에서 B제곱을 갖다 빼는 경우도 있었고요. B제곱에서 A제곱을 갖다 빼야 되는 경우도 있었는데 그거는 타원이 초점이 X축상에 놓인 게 아니라 어디상에 놓여져 있을 때? Y축상에 주어져 있을 때 만들어지는 타원이었다. 이렇게 얘기했었던 게 지난 시간까지의 이야기였습니다. 이해되십니까? 네. 하나만 더 하시면 됩니다. 뭐가 남았냐면 이제 쌍곡선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녀석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쌍곡선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할게요. 자, 쌍곡선도 마찬가지로 2차 곡선이니까 뭐가 필요하냐면 재료가 필요해. 이번에도 재료는 뭐냐면은 점 두 개예요. 두 개의 점이 우선은 필요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만들어줄 거냐면 여기다 먼저 쓸게요. 점이 두 개가 있고 그 두 점으로부터 뭐가 같은 거냐면 거리의 차가 일정한 거야. 타원은 뭐였어? 거리의 합이 일정한 거였죠. 맞습니까? 쌍곡선은 뭐가 일정하다고? 거리의 차가 일정한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이렇게 그냥 생긴 좌표 평면에다가 그릴게요.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되는 건 아니지만 그래서 여기에 X축이 있고 여기에 Y축이 있어. 그 다음에 고정되어 있는 두 개의 점이 있을 거야. 얘가 F, 얘가 F'. F라고 써져 있는 거 보니까 얘 나중에 이름이 뭐가 된다? 초점이 되겠죠. 맞습니까? 그리고 이 초점의 좌표는 타원이랑 똑같이 얘도 C,0고 C,0이고요. 그 다음에 지금 어떤 그림을 갖다 그릴 거냐면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게 되는 형태의 이야기인데 얘가 반대쪽으로도 위로 이렇게 올라가고 아래쪽으로 이렇게 내려가는 형태의 그림이 만들어질 건데 약간 보면 오른쪽에 있는 그림이 포물선 같이 생겼잖아. 근데 포물선은 약간 이렇게 내려가고요. 쌍곡선은 위쪽으로 점점 뻗어갑니다. 그래서 그런 특성을 보여주는 애가 뭐냐면
타원에도 없었고 포물선에도 없었는데 얘는 뭘 가냐면 점근선을 가져. 점근선이 뭘까 얘들아? 점근선이 뭘까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형준이가 말을 안 들어요. 한 대 때리고 싶어요 내가. 근데 주먹이 맨날 형준이만 보면 형준이한테 향해 가. 때리면 되는데. 고기를 끄덕였다가 이렇게 가로짓는 애들은 뭐 하는 거니? 때려달라는 거니? 때려보러 가는데 선생님이가 때리면 안 되잖아. 맞죠? 그게 점근선이야. 한없이 다가는 가는데 실제로 얼굴에 맞아 안 맞아? 안 맞는 거. 그래서 여기 있는 요 빨간색 선에 점점 다가가기는 하지만 만나지는 못해요. 근데 이 빨간색 선에 점점 다가간다는 이야기는 결국 한없이 똑같이 위쪽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형태의 그림일 거란 얘기야. 포물선보다 증가폭이 위쪽으로 올라갔을 때 더 뻗어가는 형태. 그런 형태의 선이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뭐라고 부를 거냐면 쌍곡선이라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반대쪽으로도 이렇게 점근선이 있는 독특한 형태의 어떤 곡선이 하나 만들어지게 되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노란색 위에 있는 노란색 곡선 위에 있는 임의의 점을 하나 잡아. 여기가 P야. 그랬을 때 아까 뭐라고 얘기했냐면 거리에 이번엔 뭐가 일정하다고? 차가 일정하다 그랬지. 그래서 거리의 차라고 하는 것은 PF'에서 PF를 갖다 빼시면 될 거예요. 근데 만약에 P가 이 반대쪽에 있으면은 요렇게 뺄 거 아니야. 맞아요? 그래서 이쪽에서 뺄 수도 있고 이쪽에서 뺄 수도 있으니까 뭐만 갖다 붙여두시면 되는 거냐면 절대값만 붙이면 되겠지. 원래 거리의 차라고 하는 것은 큰 쪽에서 작은 걸 갖다 빼는 건데 누가 큰지 모르니까 선분 PF에서 선분 PF'을 갖다가 뺀 것이 일정한 것. 그런 것들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도록 하겠다? 쌍곡선이라고 부르도록 하겠다. 오케이? 근데 그게 뭐로 일정할까? 그 거리의 차가 뭐랑 똑같냐면 여기에 점 하나 X축이랑 만나는데 A, 여기 만나는데 B라고 둘 거고요. 그 A에서부터 B까지 이렇게 이은 선분이랑 똑같습니다. 오케이? 선분 PF에서 PF'을 갖다 뺀 게 뭐랑 똑같다고? 선분 AB의 길이랑 똑같다. 오케이? 그래서 이 A하고 B가 뭐가 될까? 쌍곡선의 꼭지점. 양쪽 끝에 있는 점이니까. 그 다음에 선분 AB를 우리가 뭐라고 부를 거냐면 새롭게 이름 정해주는 건데요. 얘를 주축이라고 부를 거예요. 어쨌든 얘도 얘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좌우 대칭되는 형태잖아. 포물선의 축이랑 똑같은 개념이야. 쌍곡선에서는 뭐라고 부른다? 주축이라고 부른다. 그래서 길이의 차가 뭐로 일정한 거냐면 주축의 길이로 같게 만들어주는 요 곡선을 우리가 뭐라고 이름을 붙이도록 하겠다? 쌍곡선이라고 이름 붙이도록 하겠다. 그 다음에 F하고 F'이라는 점이 있는데 이 두 녀석은 타원이랑 똑같이 뭐라고 이름을 붙여주면 되고 초점이라고 이름을 붙여주면 되고 A하고 B는 이 쌍곡선에 뭐가 되는 거고 꼭짓점이 되는 거고. 오케이? 선분 AB가 뭐가 되는 거다? 주축이 되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세요? 그래서 2차 곡선 역시 제일 중요한 건 뭐라? 정의입니다. 오케이? 근데 정의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우리가 결국에 뭘 알아봐야 돼? 식을 알아봐야 되지. 맞습니까? 그래서 이번에는 뭘 볼 거냐면 그러한 쌍곡선의 방정식에 대해서 한번 좀 우리가 생각을 해보도록 하자. 쌍곡선의 방정식은 어떻게 만들까? 그러니까 좌표평면상에 딱 그림이 그려져 있을 때의 상황이 되는 건데 두 가지로 나눠서 갈 겁니다. 첫 번째, 우리가 방금 했었던 거랑 똑같은 패턴. 여기에 F, 뒤로 갈까요? 여기에 F, C, 0 여기에 F 프라임, 마이너스 C, 0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그림이 이렇게 그려질 겁니다. 점근선부터 먼저 그릴게요. 하나, 둘. 그 다음에 여기는 이 점을 하나 지나면서 그 다음 반대쪽에 대칭되게 점을 지나면서 이 빨간색 라인을 점점 근접하게 가서 붙는 형태의 그림이고 그 다음에 지금 여기가 A고 여기가 B인데 선분 AB의 길이가 얼마인 상황을 생각을 할 거냐면 선분 AB의 길이가 2A로 주어져 있는 상태를 생각을 할 겁니다. 그 얘기는 A라는 점의 좌표가 A, 0 그 다음에 B라는 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A,
제로 이렇게 설정이 되어 있는 상태겠죠. 맞습니까? 그래서 1번은 뭐냐면 정보가 어떻게 주어지는 쌍곡선의 방정식이냐면요. 첫 번째, 초점이 주어집니다. 초점이 f, c, 0라는 거, 그 다음에 마이너스 c, 0, 2고. 오케이? 그 다음에 a가 문제상에서 그림에서 표현이 되어 있는데 그걸 뭐라고 써줄 거냐면 그러면서 주축의 길이가 2a로 설정이 되는 주축의 길이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야? a에서부터 b까지를 말하는 거죠. 맞습니까? 그래서 주축의 길이가 2a인 쌍곡선의 방정식이 어떻게 만들어지는 거냐. 자, 결론부터 보여드릴게요. 그게 어떻게 생겼을 거냐면 a제곱분의 x제곱 빼기 b제곱분의 y제곱 이퀄 1입니다. 기분이 좀 좋지 않아요? 결론이 기분 좋지 않아요? 비슷하게 생겼잖아. 뭐랑 비슷하게 생겼어? 다행이다. 몰랐으면 진짜 이게 큰일, 뭐 이렇게 얘기를 못하는 그런 상황인 건데 타원이랑 비슷하게 생겼잖아. 가운데 뭐만 바뀌었어? 플러스만 마이너스로 바뀌었잖아. 맞아? 그래서 a제곱분의 x제곱 빼기 b제곱분의 y제곱 이퀄 1이야. 이것이 이런 정보를 가지고 있는 쌍곡선의 방정식이야. 자, 근데 문제에서 제일 처음에 준 정보가 뭐냐면 c-c. 그러니까 c 하나 준 거고 주축의 길이가 2a. 그러니까 a를 줬는데 a랑 c를 줬는데 b가 나와 안 나와? 안 나와 있는 거야. 근데 이거는 타원의 패턴이랑 똑같지? 그래서 타원은 어떻게 했었냐면 a제곱하고 b제곱이 가지고 있는 관계를 이용을 해서 c제곱을 찾아냈는데 빼는 거였는데 무조건 큰 쪽에서 작은 쪽 빼라 그랬죠. 맞습니까? 쌍곡선은 근데 걱정할 필요 없어요. 쌍곡선은요. c제곱이 무조건 어떤 관계를 갖게 되냐면 a제곱이랑 b제곱 갖다가 더해서 만들어 주시면 돼요. a제곱이랑 b제곱 더한 게 c제곱이야. 그러니까 문제에서 c값이 나왔고 a가 나왔으니까 이 식에다 그대로 갖다 집어넣게 되면 뭘 구할 수 있다? b제곱을 구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이것이 첫 번째 쌍곡선의 방정식이다. 오케이? 그런데 쌍곡선은 앞에 있는 2차 곡선들과 다르게 갑자기 새롭게 생겨나는 개념이 하나가 있었는데 걔가 누구였냐면 여기는 요 빨간색 직선이요. 그걸 뭐라고 불렀어? 점근선이라고 불렀었죠. 맞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뭘 하나 더 생각해야 되냐면 이러한 식을 가지고 있는 이 쌍곡선의 방정식의 점근선의 방정식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라는 걸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데 그 결론이 y는 어디를 지나는? 원점 지난 직선이죠? 그게 뭐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냐면 여기는 요 a와 b의 값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풀마 a분의 bx 이렇게 만들어진 게 점근선의 방정식이에요. 오케이? y는 풀마 a분의 bx다. 그것이 점근선의 방정식이다. 이게 기본 쌍곡선의 방정식의 폼인 겁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원래대로면 뭘 해야 되는 거냐면 그런데 이러한 요식이 왜 나왔을까라는 걸 고민을 해봐야 되겠죠. 안 할 겁니다. 방법은 알려드릴게요. 어떻게 하시면 되는 거냐면 그래서 여기는 요 지금 쌍곡선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이 2차 곡선 위에 있는 임의의 점 px, y에 대하여 실제로 갖다 계산을 해보는 거야. p에서부터 f까지의 길이하고 p에서부터 f'까지의 길이를 갖다 빼는 거야. 대충 쓸게 루트 x 빼기 c의 제곱 더하기 y 제곱하고 요거 뺀 겁니다. 이쪽 계산할게요. 또 마찬가지로 정과점사의 거리 구하는 공식이니까 루트 x 플러스 c의 제곱 더하기 y 제곱에다가 누가 큰지 모르니까 절대값을 갖다 붙여놓은 게 그게 뭐랑 똑같다고? 주축의 길이랑 같으면 쌍곡선이라며. 그래서 이게 2a가 되게 만들어지는 어떤 x하고 y에 관한 관계식을 제곱하고 어쩌고 저쩌고 해서 계산을 했더니 이게 나온 거야. 중간에 c제곱에 대한 조건도 나온 거고. 맞습니까? 증명할래요? 그냥 받아들입시다. 지워버릴게요. 기억하지 말라고. 그래서 저 위에 있는 식을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우리 어쨌든 지난 시간에 같이 수업을 했으니까 머리를 한 번만 조금 굴려보자. 쌍곡선의 방정식이 1번 패턴이 있거든? 초점이 c, 0, 초점이 마이너스 c, 0인 쌍곡선이 있거든? 1번이 있다는 이야기는 2번이 있다는 이야기인 것 같은데 그럼 걔는 어떻게 생긴 녀석을 이야기하고 싶은 걸까?
평행이동 말고 그 뒤에 나오긴 할 거야. 잘했어. 그리고 위아래로 있는 거. 초점이 어디 위에 있는 거? Y축상에 있는 거. 이해돼요? 그래서 초점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번에 F가 있는데 0,C고 F'이 있는데 0,-C고 그 다음에 주축의 길이가 자 뭐라고 이야기하기 전에 그림을 한번 갖다가 그려보자. 좌표 평면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지금 초점이 두 개가 있습니다. F가 있어가지고 0,C고요. 미안합니다. F가 있어가지고 0,C고요. 여기 아래쪽에 F'이 있어가지고 0,-C예요. 그러면서 주축의 길이가 얼마가 돼야 될 거냐면 이 그림 자체가 점근선이 이렇게 나오는 것까지는 맞는데 그림이 F를 기준으로 하니까 이 부분이랑 이 부분, 이 영역에서 그림이 그려질 수가 없을 거다. 그럼 어디에 그려질까요? 위쪽에 이렇게 그림이 갖다 그려지게 되겠죠. 맞습니까? 그 다음에 아래쪽으로도 이렇게 그림이 그려지겠죠. 이런 식으로 그림이 그려지겠지. 맞아요? 그래서 주축의 길이가 어디로 표현되는 거냐면 아까랑 다르게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요만큼 부분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러면 이 부분이 주축이 된다는 이야기는 주축의 길이가 A가 아니라 다른 문자로 표현이 되는 거죠. 그게 2B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주축의 길이가 2B로 표현되어 있는 쌍곡선의 방정식은 어떻게 생겼냐면요.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A제곱분의 X제곱 빼기 B제곱분의 Y제곱까지는 똑같을 거고 타워는 뒤에 붙어있는 것까지 완벽하게 똑같았지. 이번에는 뒤에 숫자가 달라요. 플러스 1이었던 게 뭐로 바뀌어? 마이너스 1로 바뀌어. 그래서 어떻게 역으로 생각할 수 있냐면 쌍곡선의 방정식이 있는데 뒤에 붙어있는 상수가 양수인지 음수인지에 따라서 초점의 위치가 X축상에 있는지 Y축상에 있는지 구분해서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진 거 하나, 이렇게 만들어진 거 하나. 그 다음에 갑자기 A가 튀어나왔으니까 그 A에 대한 정보를 둬야 되는데 이건 똑같아요. C제곱은 A제곱에다가 뭐를 갖다 더해서 만들어준 거라고? B제곱을 갖다 더해서 만들어준 거다. 맞습니까? 그래서 A, B의 크기 관계는 아무 문제가 없어. 누가 더 커도 상관이 없는데 뒤쪽에 붙어있는 상수가 양수인지 음수인지에 따라서 이게 X축상에 초점이 있는지 Y축상에 초점이 있는지에 차이가 생기는 거고 여기에서의 점근선도 전혀 차이가 없이 똑같이 Y는 풀마 A분의 BX라는 형태로 만들어지게 될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두 개밖에 안 했어요. 뭐뭐 했니? 쌍곡선의 정의. 점이 두 개가 있고 그 두 점으로부터 이루는 거리에 차가 일정한 점들을 모두 모아놓은 것을 쌍곡선이라고 부른다. 그리고 거기다가 몇 가지 이름들을 좀 정해줬었고 그것들에 대한 구체적인 방정식을 배워봤다. 그래서 식이 어떻게 생겼냐면 A제곱분의 X제곱 빼기 A제곱분의 X제곱 빼기 B제곱분의 Y제곱이 1이든지 아니면 A제곱분의 X제곱 빼기 B제곱분의 Y제곱이 마이너스 1이다 라는 형태로 만들어지게 되고 어쨌든 처음에 정보가 A하고 B를 준 상태로 나오는 게 아니라 C하고 A 또는 C하고 B에 대한 정보를 준 상태에서 문제가 이제 마무리가 되게 되니까 그 나머지 정보들을 어떻게 계산할 거냐? 항상 C제곱은 A제곱이랑 B제곱을 갖다가 더해서 만들어준 거다. 오케이? 다만 그 초점의 위치의 차이는 뒤쪽에 붙어있는 상수가 플러스 1인지 마이너스 1인지에 따라서 차이가 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시죠? 네. 자, 그 다음에 뭘 하게 될 거냐? 준명이가 잘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지난 시간에 패턴이 계속 그랬잖아. 그래서 기본 2차 곡선, 포물선을 가르쳐주고 기본 타원을 알려줬는데 실제로 시험에 그런 게 안 나온다는 거지. 그럼 조금 더 복잡하게 생긴 애들이 나올 건데 그게 어떻게 생긴 애가 나오게 될 거냐면 A제곱분의 X 빼기 M의 제곱 빼기 B제곱분의 Y 마이너스 N의 제곱은 뒤쪽에 붙어있는 상수는 플러스 1일 수도 있고 마이너스 1일 수도 있고 상황에 따라 다르겠죠. 그냥 플러스 1인 경우를 기준으로 생각을 해보면 어쨌든 얘네들은 다 기본함수에서 적당히 뭐 해서 만들어진 거? 평행 또는 대칭이동 시켜서 만들어준 거다. 그래서 지금 이 녀석을 해석하는 건 기본 형태에서부터 생각을 해보도록 해라. 그래서 A제곱분의 X제곱 빼기
b제곱분의 y제곱 이퀄 1이라고 만들어진 쌍곡선의 그래프를 x축의 양의 방향으로, x축으로 라고 그냥 쓸게요. x 대신에 x 빼기 m이 들어가 있는 거니까 m, 그 다음에 두 번째 y축의 양의 방향으로, 그래서 y축으로 n만큼 평행 이동시켜서 만들어준 그래프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십니까? 오케이? 네. 자, 그래서 여기까지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한번 같이 문제에서 어떻게 문제가 제시가 되는지 한번 생각을 좀 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19번. 쌍곡선 9분의 x제곱 마이너스 16분의 y제곱 이퀄 1의 주축의 길이를 구하여라 라고 이야기했는데 a제곱이 9고 그 다음에 b제곱이 16인 상태이기는 하거든. 근데 누가 큰지 중요해 안 중요해? 안 중요해. 뭐냐면 이 쌍곡선의 방정식이 9분의 x제곱 빼기 16분의 y제곱 이퀄 뒤쪽에 붙어있는 숫자가 제일 중요하다고. 뭐가 써있으니까? 플러스 1이 써져 있으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얘는 주축의 길이가 뭐가 되는 거야? 2a가 되는 거죠. 마이너스 1이었으면 2b가 되는 거죠. 맞죠? 그러니까 지금 문제에서 물어보고 있는 거 주축의 길이 얼마가 되는 거다? 6이다. a제곱이 9, a가 3, a는 6. 오케이? 네, 그게 19번의 문제에 대한 이야기였고요. 20번. 주축의 길이가 2루트 11로 주어져 있는 쌍곡선의 두 초점을 지름의 양끝점으로 하는 원의 둘레의 길이를 구하여라 라고 이야기했는데 식이 지금 어떻게 만들어져 있냐면 5분의 x제곱 그 다음에 빼기 k분의 y제곱 이퀄 마이너스 1이에요. 뭐가 중요해? 얘가 중요한 거죠. B에 붙어있는 게 1이 아니라 이번에는 마이너스 1이니까 주축의 길이가 뭐가 되는 거야? 2b가 되는 거죠. 맞습니까? 그래서 2b가 주축의 길이인데 주축의 길이가 2루트 11이니까 b가 얼마가 되는 거냐면 루트 11이 되는 것이고. 맞습니까? 지금 여기는 요 k라는 상수가 뭐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b 제곱이죠. b가 루트 11이니까 제곱하면 k가 11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십니까? 자, 그래서 문제에서 마지막으로 물어보고 있는 것은 초점을 지름의 양끝점으로 하는 원의 둘레의 길이를 계산하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문제가 a제곱은 5고 그 다음에 b제곱 즉 k는 11로 설정이 되어 있는 상태죠. 맞습니까? 그래서 초점을 구하려면 초점은 c,0 그 다음에 마이너스 c,0이니까 맞아요? 아니 끄덕거리면 안 되지. 뭐가 중요하다고 그랬어? 뒤에 있는 상수가 중요하다고 그랬잖아. 마이너스 1이니까 초점이 뭐야? 0,c, 0,-c죠. y축상에 있는 거니까. 이해돼? 그래서 c 값을 구해야 되는데 c는 무조건 어떻게 구하는 거냐면 a제곱이랑 b제곱을 갖다가 더해서 만들어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16이니까 c가 얼마가 되는 거야? 4가 되는 거고 c가 4면 이게 초점이 하나는 0,4고 하나는 0,-4니까 선분 f''을 지름의 양끝점으로 하게 되면은 이 원의 반지름의 길이가 얼마가 돼? 4가 되겠죠. 맞습니까? 2파이 r. 답 몇 번? 5번.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십니까? 오케이? 21번 문제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y는 2분의 1x가 쌍곡선의 한 점근선일 때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렵지 않아요. 기본 패턴에서 계속 돌아가는 겁니다. 2차 곡선은. 그래서 쌍곡선이 지금 방정식이 어떻게 생겼냐면 k분의 x제곱 그 다음에 빼기 64분의 y제곱 이퀄 1이에요. 그래서 a제곱이 k고 b제곱이 64예요. a제곱이 k니까 a가 루트 k죠. b제곱이 64니까 b는 8입니다. 그래서 이 직선의 점근선은 y는 풀마 a분의 bx니까 풀마 루트 k분의 8x라고 만들어진 게 점근선의 방정식이 되겠네. 오케이? 근데 그것이
뭐가 된다고 얘기했냐면 2분의 1 x라고 이야기했으니까 여기 나와 있는 요 루트 k분의 8이 2분의 1이 돼야 되는 거니까 루트 k가 16이 돼야 되는 거죠. 맞습니까? 루트 k가 16. k는 얼마일까요? 계산하세요. 얼마입니까? 256. k가 256이래. 근데 문제에서 물어보고 있는 건 뭘 물어봤냐면 주축의 길이를 물어봤습니다. 이거 살짝 바꿔볼까? 그래서 256분의 x제곱 빼기 64분의 y제곱 이퀄 1이라고 하는 쌍곡선의 방정식이었었고, 그리고 지금 쌍곡선에서는 뭘 봐야 돼? 뒤에 붙어있는 상수를 보는 거죠. 뒤에 게 1이니까 주축의 길이 얼마? 2a. a제곱이 k가 256인 거고, 그래서 a가 얼마인 거고? 16인 거고, 우리가 원하는 건 2a니까 주축의 길이가 얼마가 되는 거다? 32가 되는 거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십니까? 그 다음에 23번 문제 한번 볼게요. 24번 볼게요. 미안합니다. 23번은 뭐 그 중심이 원래 이제 0,0였던 게 x축으로 1, y축으로 마이너스 2만큼 평행 이동되는 거니까 중심은 당연히 1, 마이너스 2일 거고, 쌍곡선의 그 정근선의 방정식은 기본 형태에서 찾고 그 다음에 그것을 똑같이 평행 이동시켜서 만들어주면 되겠죠. 24번. 자, 24번에는 어떤 문제가 나와 있냐면 되게 이상하게 생긴 식이 하나 있거든. 9x제곱 마이너스 4y제곱 플러스 8y 그 다음에 마이너스 40 이퀄 0. 이것을 y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3만큼 평행 이동한 쌍곡선의 두 초점의 좌표 어쩌고저쩌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조금 이상한 게 뭐냐면 이렇게 생긴 처음 보는 식인데 얘를 처음부터 뭐라고 주장을 하고 있냐면 얘가 쌍곡선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맞아요? 솔직히 말하면 난 잘 모르겠어. 아직은. 그러면 이것이 쌍곡선의 형태로 확인이 되도록 정리를 해줘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될까 하는 문제가 타원에서도 있었고, 그 다음에 포물선에도 있었거든. 2차 곡선이 함수가 아닌 게 이유가 뭐냐면, 함수인 것도 있긴 하지만 이게 y는 fx꼴로 안 나타나요. 왜냐면 함수가 아니니까. x하고 y가 막 제곱식이 돼가지고 섞여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얘가 쌍곡선이라고 이야기를 해주려면 얘를 우선은 정리를 해가지고 어떤 식이 나오게 만들어야 돼? 제곱식이 되게 만들어주는 게 여러분들이 우선은 해야 될 일이에요. 그럼 완전 제곱식을 만들자. 우선 9x제곱은 혼자 단독으로 완전 제곱식으로 되어 있잖아. 3x제곱으로 만들어줄 수도 있을 거고. 근데 마이너스 4y제곱이 있고 가운데 플러스 8y가 있죠. 그래서 묶어. 마이너스 4로 묶어. 그러면 y제곱 마이너스 2y 그 다음에 완전 제곱식 만들려면 얼마를 더해라? 1을 더해라. 근데 없었던 1을 갖다 더했으니까 다시 마이너스 1을 빼라. 근데 그게 바깥쪽으로 괄호 밖으로 나가야 되니까 마이너스 4하고 갖다 곱해주면은 플러스 4로 될 거고. 맞아요? 그 다음에 원래 있었던 마이너스 40 이퀄 0. 이렇게 지금 식이 표현되어 있는 상태. 되게 싫은 소리가 났죠. 미안해요. 자, 그 다음에 식을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9x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4 곱하기 y제곱 마이너스 2y 플러스 1의 제곱이니까 y 마이너스 1의 제곱 마이너스 36 반대쪽으로 넘기면 플러스 36 나눠요. 뭐로? 36으로. 왜냐면 쌍곡선이라면 어쨌든 우변에 있는 상수는 무조건 뭐가 돼야 될 테니까? 1이 돼야 될 테니까. 36으로 나눴다. 4구 36이니까 4분의 x제곱 빼기 9분의 y 마이너스 1의 제곱 이퀄 1이라는 쌍곡선의 방정식을 만들어줄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이 녀석을 해석하는 방법은 4분의 x제곱 빼기 9분의 y제곱 이퀄 1에서부터 출발을 했을 것이고, 여기에 y 대신에 y 마이너스 1이 들어가 있는 거 보니까 그 식을 y축의 양의 방향으로 1만큼 평행 이동해서 만들어준 거다. 맞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 문제에서 얘의 뭐를 찾으라고 하는 게 목표야? 초점 찾으라고 하는 게 목표죠. 그러니까 지금 원래 있었던 기본식 여기다 쓸게요. 4분의 x제곱 빼기 9분의 y제곱 이퀄 1의 초점을 찾은 후 그것을 y축의 양의 방향으로 1만큼 평행 이동시키면 되겠지. 자, 그래서 무조건 뒤에 있는 상수가 제일 중요하다고. 플러스 1이란 말이야. 그리고 c제곱은 언제나 a제곱과 b제곱을 갖다 더해서 만들어주는 거야. 그래서 얘가 얼마가 나오냐면 13이 나오죠. 맞습니까?
그래서 이 녀석의 원래 초점은 여기가 1이니까 x축상에 있는 거니까 마이너스 루트 13,0 그 다음에 루트 13,0 이렇게 있을 것이고 그것을 y축의 양의 방향으로 1만큼 평행 이동시켜서 만들어준 거니까 1만큼 더해서 만들어주면 되겠네. 맞죠? 그래서 이 두 개가 거기 나와 있는 a, b 그 다음에 c, d라는 값이고 원하는 거 계산해서 결론만 내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십니까? 그게 22번 문제에 대한 이야기였고요. 24번 문제에 대한 이야기였고요. 그 다음에 26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6번에) 보니까 우선은 쌍곡선의 방정식을 하나 줍니다. 9분의 x제곱 빼기 16분의 y제곱 이퀄 마이너스 1이에요. 그래서 이 쌍곡선 위에 한 점 P하고 두 초점 F하고 F'에 대하여 각 F, P, F'을 세타라고 부르도록 할 때 코사인 세타 값을 구하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선 좀 정리를 해보자. 요거 봐야 된다 그랬죠? 맞습니까? 초점이 어디 상에 있어? Y축상에 있을 거야. 그 다음에 C값을 구해야 되니까 C제곱을 구하자 A제곱이랑 B제곱을 갖다 더해서 만들어주는 거니까 C제곱이 25야. 그래서 두 개의 초점이 하나는 0,5 그 다음에 하나는 0,-5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겠죠. 맞습니까? 그래서 그림을 갖다 그립시다. 좌표평면에 여기에 초점 하나 그 다음에 여기에 초점 하나 이렇게 두 개의 초점으로 구성되어 있는 그 다음에 여기 정근선이 있을 건데요. 정근선의 방정식은 실제로 계산을 해보면 y는 풀마 a분의 bx지. a제곱이 9고 b제곱이 16이니까 a는 3, b는 4죠. 맞습니까? 그래서 위쪽에 있는 이 직선은 y는 3분의 4x 아래쪽에 있는 직선은 y는 마이너스 3분의 4x라는 식을 가지고 있는 어쨌든 점근선이 있고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뭐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좌우 대칭되는 이런 식의 쌍곡선의 방정식이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P라는 점이 하나가 있는데 PF' 대 PF의 길이의 B가 3대 1이래. 그러니까 대충 예상을 해보건데 정확히 모르겠지만 한 이쯤에 있는 점일 것 같지 않나요? 그래서 PF 이렇게 해서 한 분의 길이가 몇 대 몇? 3대 1인 거죠. 맞습니까? 근데 쌍곡선의 정의가 뭐야? 주축의 길이가 일정한 거지. 끝에 붙어있는 상수가 마이너스 1이니까 주축의 길이가 지금 얼마야? 2b. 그러니까 이만큼을 말하는 거고 주축의 길이가 8이죠. 맞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 8이 뭐가 되는 거냐면 선분 PF'의 길이에서 선분 PF의 길이를 갖다가 빼서 만들어준 게 되는 거예요. 근데 조건이 하나가 더 뭐가 있냐면 PF' 대 PF의 길이가 몇 대 몇이래? 이거 대 이거가 몇 대 몇? 3대 1이 돼요. 맞습니까? 그럼 내가 설정을 하자. 얘를 3K라고 하면 여기 선분의 길이는 K가 되겠네. 근데 PF'에서 PF를 갖다 빼라고 했으니까 3K에서 K를 갖다 뺀 게 다시 말해 2K가 8이 되는 거야. 2K가 8이니까 K가 얼마가 되는 거죠? 4가 되는 거죠. 맞습니까? 자, 그래서 저기는 요 삼각형을 다시 한번 간단하게 그림을 갖다 그려서 생각을 해보면 여기가 F, 여기가 F', 여기가 P. 선분 PF의 길이는 K니까 여기가 4가 되고 그 다음에 PF'의 길이는 여기는 요 3K가 되는 거니까 12가 되고 그 다음에 F하고 F'은 뭘까요? 0,0에서 0,-5까지니까 10이 되는 거겠죠. 맞습니까? 그래서 이런 삼각형이 있고 세타가 있는데 누가 세타냐면 각 F, P, F' 요만큼의 각의 크기가 세타라고 이야기하는 상태에서 여러분 뭐 구하셔야 돼요?
코사인 세타 구해야 되죠. 맞습니까? 기하가 아니에요. 이거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수원? 수원. 네, 맞아요. 네, 수원. 수원 어디? 사각함수. 활용. 뭐 이용하면 된다? 코사인 법칙 이용하시면 되겠죠. 맞습니까? 그래서 지금 여기는 요 선분의 길이 10에 중점을 두고 코사인 법칙을 갖다가 그대로 적용을 해주시면 10의 제곱은 4의 제곱, 12의 제곱, 마이너스 2, 4, 12, 그 다음에 코사인 세타 이렇게 만들어지겠지. 맞아요. 갖다가 계산하셔서 코사인 세타가 얼마인지만 계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십니까? 자, 27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섞여요. 타원과 초점의 좌표가 같으면 주축의 길이가 4인 쌍곡선의 방정식은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포물선을 배웠고 타원을 배웠고 쌍곡선을 배웠는데 그것들이 그냥 하나씩만 가는 게 아니라 타원이랑 쌍곡선은 초점의 개수가 둘 다 2개라는 공통적인 특성이 있잖아. 그래서 그 2개를 갖다가 연결을 해서 문제를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27번에 지금 나와 있는 내용을 보시면 25분의 x제곱 더하기 9분의 y제곱 이퀄 1이라는 타원이 있습니다. 이 타원과 초점의 좌표가 같다 했는데 타원에서 초점을 구할 때는 그러니까 c제곱을 구할 때는 무조건 큰 쪽에서 작은 쪽을 빼야 되고 쌍곡선은 관계가 없다 그랬죠. 그래서 큰 a제곱 25에서 작은 b제곱 9를 갖다 빼게 되면 얘가 얼마가 나오냐면 16이 나오죠. 그래서 c가 4니까 초점이 뭐가 될까요? x축상에 있습니까? y축상에 있습니까? x축상에 있죠. 뭐를 보고 하는 거야? a제곱이 b제곱보다 크니까. 그래서 초점 하나가 4,0, 그 다음에 초점 하나가 마이너스 4,0. 여기까지가 타원의 이야기였어. 그런데 쌍곡선으로 넘어갈 건데 어떻게 넘어갈 거냐면 이러한 타원이 있는데 거기 이 타원의 초점을 똑같이 갖는 새로운 쌍곡선이 있다는 얘기예요. 맞습니까? 쌍곡선에서도 얘가 초점인데 위에 거랑 똑같이 계산되는 건 아니고 그리고 주축의 길이가 4라고 했는데요. 주축의 길이가 4라고 했는데 그 4가 2a일까 2b일까? 2a겠지. 왜? 초점이 x축상에 있으니까. 오케이? 그래서 2a가 4야. 그러니까 a가 2야. 그러니까 계산하는 거죠. a제곱 더하기 b제곱 얼마인지 몰라. 근데 걔가 뭐랑 똑같냐면 c제곱이랑 똑같으니까. 한쪽으로 넘겨서 정리를 했을 때 b제곱의 값이 얼마가 되는 거죠? 12가 되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네, 그래서 a가 2, b제곱이 12. 문제에서 물어보고 있는 것은 그러한 쌍곡선의 방정식을 물어봤으니까 a제곱 4분의 x제곱 빼기 12분의 y제곱 이퀄 1일까요? 마이너스일까요? 1이죠. 왜냐하면 초점이 x축상에 있으니까. 최종 결론은 양변에다가 12 갖다 곱해놓고 계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십니까? 네. 제가 정리해놓고 잠깐 쉬었다가 다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